안녕하세요. 사유로고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달러는 약세인데 환율은 오르지? 서학개미 때문이라는 말은 뭐지? 환율이 오르면 우리 지갑에는 어떤 일이 생기지? 이런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환율 질문들을 중심으로 환율이 왜 오르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최근 과세 논란까지 가장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환율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환율, 옛날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환율이 역대급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사실 환율이 지금이 가장 높은 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은 196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당시 평균이 900원대 후반이었는데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환율이 단기간에 2배 가까이 폭등한 탓이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은 15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도 1440원대까지 올랐고 올해 4월 9일 미국발 관세전쟁도 149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몇 년간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대를 지키고 있었던 만큼 1,500원대로 환율이 치솟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1,470원대는 역사적으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왜 오르는 것일까요? 현재 논란이 되는 건 앞선 환율 급등은 사고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러도 약세인 상태에서 환율이 오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는데 왜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것이냐는 거죠.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화, 파운드 등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비한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를 뜻합니다. 원래 공식은 이러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곧 원달러 환율이 하락합니다. 즉,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해져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달러 약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이후 달러 인덱스는 96에서 100 사이로 약세를 보였지만 환율은 오히려 120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외부 요인은 엔저 현상입니다. 일본 엔화가 달러당 1,507엔 수준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이 흐름에 동반되듯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는 역사적으로 엔화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엔저는 환율 상승 요인의 일부분일 뿐 지금의 1,470원대를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 금리는 4%, 한국은 2.5%입니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달러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현상이 설명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금리 차가 조금 줄었음에도 환율이 오르고 있어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 폭발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 환율 상승의 진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달러 수요 증가입니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은 약 771조 원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인 628조 원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이후부터 연평균 22%씩 해외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해외 투자 확대로 달러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학개미들이 매달 50억 달러 이상 해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해외 투자액만 306조 원에 이르는데요. 달러를 사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달러를 시장에 내놓는 사람은 줄어든 것이죠. 특히 국내 수출 기업들이 미국 진출과 인수합병을 대비해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풀리는 달러가 줄어들고 달러를 사려는 사람만 많아지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기업과 투자자의 심리가 만든 쏠림 현상인 셈입니다. 환율은 절반 이상이 심리로 움직입니다.
최근 시장 참여자들은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환전을 미루고 기업은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수출 기업은 달러를 보유하면서 달러 유통량이 줄어듭니다. 이런 심리가 반복되면서 환율 상승이 더 강화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탓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외 주식 과세 강화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거짓 담화문이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은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서학 개미들이 크게 반발한 겁니다. 원화는 이미 약세인데 왜 개인 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추가 과세 검토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투자 흐름을 조절하는 건 역효과가 있다며 국내 투자 세제 혜택 확대 같은 인센티브 기반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전략적 환해지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외화 유동성 규제를 완화하고 달러 중개거래 환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출 기업에는 달러를 원화로 일부 환전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달러 수요 증가와 금리 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환율 하락 효과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물가입니다. 한국은 원유, 곡물, 원자재를 대부분 달러로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 식용유, 밀가루 같은 생활물가, 전자제품, 가전 같은 제조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에서 150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여행과 유학 비용이 증가합니다. 항공료, 숙박비, 현지 지출까지 대부분 달러나 달러 기반 통화라서 환율이 오를수록 여행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유학생들도 학비, 렌트비까지 1년 기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제조업 기업들이 사용하는 원자재와 부품 중 상당수가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생산비가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네 번째로 해외에 달러 부채가 있는 기업이나 정부는 부담이 커집니다. 환율이 오르기만 해도 빚 규모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서학개미들은 달러 평가 이익 때문에 계좌 수익률이 좋아 보이지만 신규 매수 부담은 커집니다. 즉 환율 상승은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악재, 일부 해외 투자자에게만 단기적 호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디로 갈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1,300원대로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전환, 글로벌 경기 안정 등 외부 요인이 개선돼야 환율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환율 안정의 핵심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회복입니다. 수출 경쟁력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원화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약하고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 환율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번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사유로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